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인지 먼저 과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업무 처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왕일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이 다 그렇겠지만 아침 8시 출근을 시작으로 저녁 7시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매일 오전 9시 5분만 되면 말이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왕일복 고객님 맞으신죠? 예, 그런데요. 어디세요? 제가 전화드린 곳은 다름이 아니고요. 다판다 백화점 금융사업팀입니다. 우선 저희 백화점 꾸준히 이용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용하고 계신 카드에 5% 할인권을 제공해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근데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10%에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금리에 세제 혜택이 있는 우수 상품인 만큼 우수 고객에게만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그러시죠. 다들 그렇게 바쁘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얼마 전엔 또 점심시간엔 말이죠.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울트라 퍼펙트 안전해상입니다.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예, 왜 그러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 11월 11일 고객님의 자동차 잘나간다 5에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다가와서 안내차 전화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죠, 그걸? 그거 지난번에 싸게 파라마트 사은 행사 통해서 개인정보 제공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을 텐데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자동차 만기일까지 알려드렸어요? 그건 아닌데요. 아무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주셔서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니, 제 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건 알겠는데 제 자동차 만기일까지 알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더니 그럼 고객님, 저희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뚝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직장일도 많아 스트레스인데 하루가 뭐다 하고 오는 이런 전화. 막을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없습니까? 개인정보는 어떻게든 보호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네.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두 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신인 연기자인가 봐요. 아무래도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알겠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확실하게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 우선 이제 관련 법률을 보면 이름들이 거창한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따로 이제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서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 예를 들면 신용평가 정보가 대표적인 예겠죠. 네. 예.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식별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를 들면 CCTV나 방범카메라, 동영상, 콜센터 음성 로그 기록,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들어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때문에 그에 따른 법률 분쟁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사건 사례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것이었구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인적인 사례들은 아니고 네. 우리 사회에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들을 좀 보면요. 예. 작년 7월경에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 가량의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고요. 맞아요. 올해도 2월부터 5월까지 KT 가입자 870만 명 가량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에 활용돼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요. 예.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겨서
그 수십억 원에 달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네, 저도 이때 갑자기 뭐 개인정보 유출됐다 이런 팝업창이 뜨길래 갑작스럽게 비밀번호 바꾸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맞아요.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런 일들 때문에 한참 집단 소송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피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례를 보면은요, 백화점 우수 고객을 상대로 할인권을 준다. 이걸 미끼로 해갖고 금융상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적법한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그 규율한 조항은 지금 찾아보긴 좀 힘듭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런 방식의 이제 금융상품 판매가 이제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사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나 그 회원 가입 절차에서 전화로 상품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개인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요즘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셨을 텐데 그 약관 내용도 잘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일명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묻지마 텔레마케팅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거의 그러면. 다 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인을 하시기 전에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사례에서 보니까요, 이 왕일복 씨의 사례를 보니까 네. 자동차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보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잘 나간다 5라는 차 종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라고 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봤어요. 본적 많아요. 예. 네. 거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사인만 했죠 보통. 네, 개인의 네. 이제 본인 정보 수집 그리고 이용 제공 이런 항목하고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취급 위탁하는 부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본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만 그 제공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그 제3자의 제공이나 취급 위탁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안 했다고 하면 예.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흔히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예. 보험 개발원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 만기일을 사전에 조회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본인이 동의해준 범위를 넘어서서 정보가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참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위법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뭐 그냥 기분 나쁘고 넘어가는 것 말고 진짜 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귀찮죠. 예. 그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은요, 개인정보 동의를 불필요하게 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동의를 해 놓은 경우에는 불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지 해결 방법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법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거기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겹치는데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와 그 개인의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취급 위탁하는 데 대한 동의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예. 기존 회원이 회원가입 시 동의한 바 있는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를 처리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흔히 나오는 사례들이 우리가 금융거래나 그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가입할 때 계약서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네. 이때 이제 상담원은 주로 샤프나 형광펜으로 이런 부분만 체크하세요 하고 이제 이름, 맞아요. 뭐 주민번호, 주소 정도 예. 이제 이렇게 기입을 유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담원이 그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이제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적인 절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구제를 받기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잠시 후에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법률 상식들 한번 알려주시죠. 예, 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인터넷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
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지켜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스스로 알고 사전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개인 PC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자제. 둘째, 피싱 사기 이메일 조심할 것. 셋째, 자료나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신중하게 할 것. 넷째, 보안 경고창이 뜰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만 설치할 것. 다섯째, PC방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인터넷 금융 거래를 자제할 것. 예. 여섯째, 보안 제품은 자동 업데이트로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네. 일곱째,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를 모두 설치할 것. 비밀번호 설정 시 생일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을 금지할 것. 아홉 번째, P2P 프로그램, 메신저로 전달되는 파일 다운로드 할 때 특별히 유의할 것. 네. 열 번째, 중요 문서 파일 암호 설정 및 백업을 실시할 것. 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만을 믿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자세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죠.